예,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가 9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도 오후에 수업을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처장님들도 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막 손 드신 학생들이 있어서 마지막 한 학생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가운데 앉은 인도하셨습니다. 맨 뒤에. 아까부터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두 사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선 학생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니.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수업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총장님께서 우선 방금 좀만 기다려달라, 3개월 동안 해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중화중문학과 08학번 강다민입니다. 5년째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 없던 것 아니고 이번에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어서 터진 거라고밖에 생각 안 드는데, 저는 이게 잘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공따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총장님 분들께서는 거의 소입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해결하시려는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자꾸 무슨 저희 국민대학교가 어떤 좀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희생을 좀 당한 것 같다, 이번에 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도 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국민대 그리고 세종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의 자질 문제이지 자꾸 변명으로 넘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임 교원 확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강 신청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입니다. 수강 신청이 운이 좋으면 신청을 다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학생의 잘못인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과든 자과생, 그리고 복수전공자생, 부전공생들로 학생 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의당 수용 인원은 대폭 줄고 강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 수강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요. 그 교수님들이 강의의 질을 위해서 많은 학생을 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것도 그런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수 충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강의 수를 늘려서라도 학생들을 다 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뭐 등록금이 2%다 4%다 감소해서 혜택이 학생들한테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2% 4% 감소에 대한 저희 희생이 원하는 수강을 못한다는 그런 걸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작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등록금을 대고 다니면서 과연 학생들이 거지처럼 국어를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듣게 해주세요 그걸 언제까지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과연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모르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질문에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거기에 걸립니다. 강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강의실도 확보가 돼야 되고 강사도 확보가 돼야 되고, 저희가 그런 그 분반수 나누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강 신청 시에 이제 처음에 몰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그 변화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최대한도로 분반수와 강의실 여건, 저희가
제가 교무처장 들어와가지고 지금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과대학 그리고 국악관 4층에 한 개씩 늘리는데, 그래서 제가 애써서 늘린 결과가 한 학기에 2개의 강의실을 늘린 정도로 저희 학교가 전체적으로 부지도 적고 건물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변명같이 들리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듣는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좀 아까 학생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놓고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경쟁대학은 지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을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통해요. 성과를 하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지금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학생의 요구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전임교원 확충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많이 뽑은 것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장은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하의 학생은 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 이제 한 말 좀 사람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죠. 발언하세요. 예, 되도록이면 마지막 질문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생 김태신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또 질문을 생각해보니까 좀 질문이 많아졌는데요. 우선 이 간담회가 상당히 좀 빨리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담회 공지를 받은 게 어제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전체 문자 같은 공지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미약하신 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좀 많으니까 아마 적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까 자평하시기를 리스크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가 미흡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는 이 일이 잘못되었고 내년에 또 비슷한 문제가 터진다면 사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임자에 대한 문책은 과연 있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본부 교수님들 역시 내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은 과연 문책을 당하실 각오가 되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내부적 구조조정 과연 있나 하는 겁니다. 제2의 KIS 사태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취업률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학과 통폐합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확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위기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통의 장이 이렇게 많이 열리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굳이 이 소통의 장이 이런 큰 광장에서 한 번에 열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많잖아요. SNS 계정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뉴스레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조금 더 프로세스 과정을 학생들 모두에게 공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이 있을 때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취업률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물어보시긴 했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제가 공부했던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여자 만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다시 대학 보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취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취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단과대별로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플랜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보를 얻는 교수님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창구는 주로 북발이 의사록이나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교수님들이 학과 또는 단대 내에서 하는 교수회의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풀어주실 수는 없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내가 얘기한 사태에 관한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총장 자리에 연연해서 학교에 잘못된 것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일에 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내년에도 걸리면은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절대 말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교묘하게 말 빠져나가는 말들 안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리면은 내년에 저는 사표를 냅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목숨을 걸고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이 치욕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대학이 아닙니다. 재수없어서 걸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정도만 지켰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기자관리하고 정보관리 매월 만나서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거기에 컨설팅 회사 고용해서 취업률 올리고 다른 대학들 2년 동안 하는데 우리는 국민대학교는 정도를 걷자 원칙대로 하자 하다가 이번에 이런 꼴이 난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은 내년에 국민대학교 재정지원대학에 절대 안 걸립니다. 왜? 우리가 기본이 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역량이 있습니다. 좋은 교수진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우리가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을 안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전략적 방향을 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집중을 해서 모으면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하면 사퇴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다. 오후에 일정이. 네, 여학생이니까 여학생이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남학생은 나중에 술 먹으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여학생. 그럼 여학생 한 명하고 남학생 한 명. 그러면 됐습니까? 술 마실 자리를 딱 정해서. 잠깐. 됐어요? 여학생 한 명하고 남학생 한 명. 됐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합시다. 아까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저 1학년 때 주임 교수님이셨습니다. 저 상담 한 번이라도 해주셨어요? 그때 A플 받기 위해서 사제동인 세미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 꿈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저랑 사제동인 세미나 2회 시간에 저와 만나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은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밑에 있고 교수님들이 위에 한 줄로 짜르륵 앉아서 진짜 무슨 기자회견장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개인적인 자존심이 꺾이고 치욕적인 거를 저희한테 강조하실 게 아니고 저희한테 이러이러했으니 미안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날 믿어달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당당하신 것 같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사실 이런 세팅은 굉장히 싫어하고 어저께 제가 총학한테도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사과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저께 또 사과했는데 또 사과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심정 정말로 미안하고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 아까도 살짝 보니까 아직 질문을 하고 싶은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질문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통 문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소통을 하러 갔을 때는 경비병들이 처음에 맡고 있었거든요. 경비들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게 과연 이제 소통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아까 정치외교학과 학우분 맞으시죠? 그 질문하셨는데 특히 학과 통폐합 문제가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인닷컴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일부 여론 중에는 그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에 대한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지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됐든 부실 대학이 됐든 그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과 통폐합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가지고 항의를 표시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방금 전에 사과하셨듯이 그 학과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전공이 경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학과 통폐합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정원의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 지금 시장에서 산업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의 전공을 갖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과를 하나 만든다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어떤 전공에서 5명, 10명 이렇게 뽑아서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기존의 과나 전공이나 학부나 대학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질문 아까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만들고 우리 그 진행되는 걸 좀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답변이 아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 그거 다 적어놓을 수가 없어갖고 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그 적은 거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나중에 다시 시겠습니다. 예. 그 현재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저희가 이제 비상치제잖아요, 사실. 그 비상치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부 학생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부가 알 수 있게 공개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의 피드백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것 또한 약속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학교가 사실 정부에서 제안한 그 지표라는 게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지표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기억하기에 뉴스 기사를 찾아봤을 때 저희 학교에서 이 지표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서 지표 자체를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표에 관한 거는 매년 11월, 12월에 공청을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다른 대학하고 연대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표를 그 11월, 12월 이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교수 회의록은 지금 교무 회의를 얘기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뭐 전체 학생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별로 그게 그렇게 커다랗게 전략적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결정사항이 이게 되게 학칙의 개정에 관한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교육부 평가를 고려를 해서 예약점 주는 거를 좀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학부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게 내년 평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교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학생들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의 교수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원을 몇 명을 충당하고 어느 부분에서 충당해야 되는지가 교수회의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저희는 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밖에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이 아닌 거 아닙니까? 글쎄 소통이 여러 가지 차원의 소통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잘 몰랐는데 예. 하여튼 나중에 또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질문 요청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학과 1학번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교육, 다른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중도를 멀었다, 우리에게 책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처음 아까 문처장님 설명하실 때 학사관리, 교육과정을 설명하실 때 몇 기준들이 타 대학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말씀하셨는데 시간 강사 임금 우리 학교 19기 중에 47입니다. 그게 어떻게 비슷한 수준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학교 시간 강사들이 얼마나 연락한 명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급이 4만 원입니다. 20년 전에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0원입니다. 20년 동안 5,000원 올랐습니다. 전인교원 역시 400명이 불과하고 나머지 강의는 1,000명 시험 강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전인교원의 수 역시 부족합니다. 지난 2년간 부산노조가 요구했던 사항이 수강인원 줄이기였고 지금 전인교원 확충기였습니다. 서명을 통해서 5,000명, 4,000명에서 9,000여 명이 서명했는데 학교 측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받은 강사 해고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학교 측 공부와 재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은 1,200여 원 쌓아놓고 등록금이나 또 강사들의 더욱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 정도를 벌었느니 하는 것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세 가지 기준, 소규모 강좌 비율, 전인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 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모두 학교 측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상관없이 어떻게 강사 임금 해결하고 강사 임금 인상하고 수강하는 문제, 대규모 강의 줄이는 문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사제도 관련해서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2가지 부분은 뭐 비슷하고 강사료는 뭐 저희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올해는 이제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돈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저희 학교의 강사료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게 인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틀린 점도 있고 맞는 점도 있는데 우리가 그 강사노조분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가 2년 강의를 하고 한 학기 쉬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뿐이고 그 황효혜 씨가 아마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해고가 아니고 정당했다. 물론 이제 또 항소를 하시겠지만 그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것뿐입니다. 또
또 대형 강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전공 과목하고 이제 교양 과목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좀 대형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일단 50명 이하로 유지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분반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용규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제 총장님께 간담회 시간을 말씀드렸을 때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총장님 및 부총장님 그리고 차장님께 약간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딱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직 다들 질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대해 애정이 많다는 점을 여기 계신 총장님 및 부총장님 그리고 차장님들께서는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거 08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및 부총장님 그리고 학생 대표자들 그리고 동문회 및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대토론회를 한번 열렸던 걸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3개월이라는 시간 상당히 바쁠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혹시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아직 다들 많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학생들의 질문들이 저희가 꼭 받아서 혹시 대토론회를 열 수는 없을지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학발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학발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들을 가지고 국학발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북바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북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갇혀있는 곳에서 중앙운영위원과 학생 총장님들만의 회의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학생 대표자 그리고 동문회 아니면 교직원 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다양한 곳에서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지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하여튼 한두 달 내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간담회를 끝내도록 하죠. 점심시간도 지났고 여러분들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고 내년도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